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흘간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급식이 중단되고 돌봄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올 들어 진드기 물림 사망 사고가 이어지자 경상북도가 도로 주변 풀숲을 제거하고 나섰습니다. 농번기에 진드기 기피제 사용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처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이 어려워 피해 예방법을 숙지하셔야겠습니다. 경산 쓰레기 수거업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흘간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급식이 중단되고 돌봄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아침 8시부터 밥 짓는 냄새가 가득했던 조리실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교직원들은 배달 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조리사와 조리실무원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이 모인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3일부터 4일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기본급을 6% 이상 올리고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노동자들이 열받는 상태죠. 최저임금에 준해갖고 좀 임금 교섭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6.24%를 얘기하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대구에선 파업 첫날 전체 교육공무직의 6% 정도인 4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북에선 880여 명이 참여해 9%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참여 인원 중 급식조리원이 대부분입니다. 3일 경북은 159곳, 대구에선 47곳이 급식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돌봄 교실의 경우 교직원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했습니다. 돌봄이라든지 특수교육 실무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사들이 대체로 근무를 하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3일 서울 상경투쟁을 한 데 이어 4일과 5일은 지역별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지난 24일 예천에서 진드기에 물린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26일 울진에서도 진드기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어지면서 경북에서만 올 들어 세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진드기가 서식하는 풀숲을 제거하고 나섰는데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 사용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도로 주변의 제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진드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진드기 서식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작업자들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 수시로 진드기 기피제를 뿌립니다. 자주 약을 뿌려요. 기분 나쁘고 이러면 쉬고 이래야 할게 크게 그런 적은. 올 들어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린 환자는 총 40명, 이 가운데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가 많은 경북은 5명 중 3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경상북도는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부서와 연계하여 참진드기 서식지인 논두렁이나 밭두럭, 등산로 입구 이런 곳에 있는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밭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긴 소매가 있는 옷을 입고 관할 보건소도 마을을 찾아가 진드기의 위험성에 대해 전하고 진드기 기피제 사용을 독려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진드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또 많이 알고 배우고 이러는 것가 좋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물릴 경우 감염되며 주로 4월에서 11월에 발생합니다. 6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가지기 때문에 구토나 고일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경산 지역 쓰레기의 절반가량을 처리하는 쓰레기 수거업체들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때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쌓이면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골목마다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재활용 자루는 꽉 차다 못해 넘치고 음식물 쓰레기는 내놓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저께 말보다 많이 차 있었어요. 불편하죠. 여기 많이 쌓이면은 나는 집이 여기 사니까는 냄새가 지기타로 오죠. 문 열어놓잖아요, 이제. 쓰레기는 인도 위까지 점령했습니다. 생활 쓰레기부터 대형 폐기물까지 이틀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로는 파리가 들끓고 악취도 진동합니다. 경산 쓰레기 수거업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건 지난 1일. 민간 위탁 수거업체 5곳 가운데 3곳이 참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산시 동부동과 중방동 등 9개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업체 노조는 경산시 소속 미화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임금 5% 인상과 정년 2년 연장, 단체 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미화원들보다가도 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 수준이 같은 연차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경산시는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늘리고 환경 미화원들을 추가로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또 소각장 가동 시간도 늘렸습니다. 일단은 현재 업체 측에서 비상 그걸로 일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수고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 무기한 파업 예고에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확정을 위한 경상북도 청문회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지난 5월 13일 약 1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청문으로 소명하겠다라는 뜻을 전했고 청문회는 지난달 19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를 위해 다음 달 8일로 연기됐습니다. 청문회에서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영풍제련소는 가동을 멈춰야 하지만 제련소 측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면 조업정지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폐수 무단 배출 등의 이유로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행정소송 1심 판결도 다음 달 14일 나올 예정입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3일 대구를 비롯한 경산과 영천, 의성 등 경북 6개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주말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지만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천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시내버스 승강장에 에어커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에어커튼은 작동 버튼을 누르면 3분 동안 강한 바람이 나오는 설비로 체감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천시는 버스 승강장 30곳에 에어커튼 70여 개를 시범 설치한 뒤 시민 호응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의원 발언대 순서입니다. 경북 청도를 오가는 무궁화호 열차가 올해부터 대폭 감축 운영에 들어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도군의회 박기호 의장이 직접 청도역에 나가봤습니다. 청도군의회 의장 박기호입니다. 철도공사에서는 금년 1월부터 무궁화호 열차를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청도군과 아무런 협의 없이 감축 운행함에 따라 군민들이 철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자료에 의하면 청도역을 이용하는 열차 탑승객은 하루 3,000명 이상이며 열차 탑승객의 96%가 무궁화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부산, 청도,
영주간 열차 상행선 2회, 하행선 2회, 주말 공휴일에는 모두 3회 폐지로 열차 정차 간격이 커져서 출퇴근 시간대 학생, 직장인들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지리적 특성상 대구, 부산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열차로 출퇴근하는 이용객이 많으며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열차를 이용해 청도군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경제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 한 분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평소에 어떤 점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예, 제가 평소에 기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차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러는 바람에 아침에는 제가 한 30-40분 일찍 나와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고 퇴근을 해서는 기차를 놓치게 되면 좀 늦게 퇴근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군의회에서 의장님이 좀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민들의 발인 무궁화호 감축 철회를 위해 지난 제25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궁화호 열차 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을 의원 전원 발의하여 의결하였으며 관련 기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한국철도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국민들의 불편한 심정과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말까지 청도역 광장에서 무궁화호 정차를 위한 범군민 서명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청도군에는 소삼 경기장, 와인터널, 새마을 발상지 기념관, 운무사 등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의회에서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청도를 찾는 관광객과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열차 이용의 불편함이 해소될 때까지 청도역 무궁화호 정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도역에서 청도군의회 의장 박기호입니다.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협약식이 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행정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통신사업자로는 CJ헬로와 LGU+, KT셋, SK브로드밴드 컨소시엄 등 8곳이 선정됐습니다. 국가정보통신 서비스는 보안성과 품질이 뛰어난 정보통신 서비스를 행정기관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통신 이용제도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용 대상 기관이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까지 확대됐으며 고소급 훼손에 대한 요금을 인하해 연간 18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 김은영 사무관과 이영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기관이나 작은 기관이나 차별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국가 예산 절감에 큰 기여를 하였고 또한 인터넷 전화 도입, 무선 서비스 도입 등 행정망 구성 환경 변화와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여 선진형 인프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 이용기관들의 수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안전부, 사업자들과 서로 협력하여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지역 여야 국회의원 14명과 권영진 대구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오는 2020년 진행될 대구시의 주요 과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래 자동차와 물산업 육성,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과 옛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등의 관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내년부터 대구시 전기차 공용 충전기를 이용하면 요금을 내야 합니다. 대구시 충전료 심의위원회는 전기차 공용 충전기의 요금을 환경부와 동일하게 킬로와트시당 173.8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미리 신청하면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소방공무원들이 받지 못한 초과 근무 수당을 하루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지역의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근무 수당이 209억 원에 달한다며 대구시의 빠른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사된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수당은 모두 1,407억 원으로 대구는 경기와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미지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산모에게 출산 축하 선물로 미역을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3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산모 출산 축하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2019년 이후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13만 원 상당의 미역 한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주시로 돼 있고 올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아이의 출생신고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천 별빛 한우 브랜드 사업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영천시와 축협은 한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단을 운영하고 그동안 공판장에 개통 출하하던 한우를 직접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단은 브랜드 귀프 부착, 사업농가 교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적용, 전용 사료 공급 등 별빛 한우 브랜드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브랜드 참여 농가는 송아지 입식 장려금과 햇섭 인증 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혜택과 보조 사업에 선정됐을 경우 우선권이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소비자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가 올라 전국 평균보다 0.4% 정도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경북은 전년보다 0.7% 오르면서 전국 평균과 같은 상승률을 보였고 지난달보다는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8월 개장을 앞둔 대구 칠성시장 야시장에서 점포를 낼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칠성교부터 경대교 방향 105m 구간에 식품 매대와 상품 프리마켓 15개가 꾸려집니다. 야시장 먹거리는 전통과 창작, 퓨전으로 나뉘어 연중 무휴 운영하며 상품 프리마켓은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운영됩니다. 청송군이 5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지도 점검은 하루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폐기물 보관 처리 사업장 35개소와 건설 현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청송군은 폐기물의 적정 관리 여부, 반출에 따른 대장 작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시행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항목에 따라 현장 계도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장마가 쉬는 틈을 타서 더위는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북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8도로 시작해 한낮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경북 의성과 대구는 33도까지 치솟으며 무척 덥겠습니다. 이맘때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날은 더욱 뜨거워지겠습니다. 목요일에 한낮 기온이 32도로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중반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꺾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땀 배출이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또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